휴대폰 화면에 또렷하게 뜬 단 한 줄. 배차 없음. 그 문구가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앱을 열면 줄줄이 뜨던 배차 요청이 요즘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몇 번이고 화면 위아래로 밀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다 진짜 한 달 수입이 0원이겠구나.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퇴직금 넣어 산 제 개인 택시 인생. 어쩌면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걸. 새벽 4시. 휴대폰 화면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빨간 글씨 단 한 줄이었습니다. 배차 없음. 그 문구가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 게 아니라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앱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몇 번이고 밀어봤습니다. 새로 고친 버튼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그래도 똑같았습니다. 배차 요청은 단 한 건도 뜨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달랐습니다. 앱만 열면 띵띵띵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거절할 만큼 많았습니다. 손님 태우고 내리자마자 또 다음 손님. 그렇게 쉴 틈 없이 바빴던 게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앱을 켜놔도 조용합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차를 부르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도심은 심야 할증 시간대가 끝나자마자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차들만 있을 뿐 손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가봤자 이미 다른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기사들, 그들도 저처럼 멍하니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제 미터기는 대기 상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달린 것이라곤 시간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13분, 4시 27분, 4시 42분 시간만 흘러가고 제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습니다. 문득 어제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오전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고작 2명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방에 누워 1시간쯤 눈을 붙였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오후 2시쯤 다시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대가 되면 손님이 좀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요. 그렇게 밤 10시까지 돌아다녔는데 오후에 태운 손님도 고작 2명이었습니다. 총 수입 8만원. 유류비 3만원 빼고 나니 손에 쥐어진 건 5만원 남짓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5만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한 웃음만 새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복판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한 달 수입이 0원이겠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농담처럼 내뱉었는데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지난달 수입이 150만원이었는데 이번 달은 아직 70만원도 안 됩니다. 20일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차량 할부금 80만원, 보험료 35만원, 유류비에 식비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이번 달은 적자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뺐어야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비상금마저 털어야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8천만 원을 받던 날, 그 돈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샀습니다. 7,500만 원. 차량 구입비로 3천만 원. 퇴직금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일한 만큼 벌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몸도 건강하고 운전은 자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니며 출퇴근 운전해봤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하루 15만원씩 벌었습니다. 한 달이면 400만원 이상. 생활비 내고도 남았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우리 살만하네요. 그때 아내가 웃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퇴직금을 날리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직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차 요청이 뜸해졌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기사들은 말했습니다. 택시 공급 과잉으로 개인 택시 수익 급감. 경기 침체로 택시 이용객 감소. 기사들 한숨.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뛰어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다는 걸요.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뛰어든 겁니다. 한 달 수익은 300만 원으로 다시 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류비, 차량 유지비 빼고 나면 순수익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것도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누워도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물리치료 받으라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습니다.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쉬는 순간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쉬면 불안했습니다. 하루라도 일 안 하면 그날 수입은 0원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새벽, 배차 없음이라는 빨간 글씨를 보며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퇴직금 넣어 산 제 개인 택시 인생. 제 노후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선택이 어쩌면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아니,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핸들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뻐근했습니다. 목덜미도 뻣뻣했습니다.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배차 요청 하나라도 뜰지 모르니까요. 빨간 글씨가 또 떴습니다. 배차 없음. 그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새벽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제 택시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회사 운전직으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회사차를 몰았습니다. 사장님 모시고 임원분들 모시고 때로는 납품 차량 몰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손에 핸들을 쥐고 있으며 마음이 편했습니다. 운전이 제 일이었고 제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61살이 되던 해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년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운할 것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규정대로 했고 저도 그 규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퇴직금 8천만 원. 봉투에 담긴 수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묵직했습니다. 이게 내 30년의 무게구나.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평생 일만 했잖아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쉬라는 말이 왠지 이제 쓸모 없어졌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간 집에만 있으니 더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자니 한심해 보였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니까 제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지 않는데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 그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김형이었습니다. 형은 저보다 먼저 퇴직했는데 얼굴이 환했습니다. 야, 나 요즘 괜찮아. 개인 택시 샀거든. 개인 택시요. 그래. 평생 직업이야 이거. 나이 들어도 할 수 있고 정년도 없어. 앱만 키면 배차가 줄줄이 와. 월 500은 기본이야. 월 500만 원.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형, 진짜 그렇게 되나요? 당연하지. 요즘 택시 앱 시대잖아. 예전처럼 손님 잡으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앱 켜고 집 근처에서 대기하면 알아서 배차 들어와. 나 같은 경우는 하루 20만 원씩 벌어. 하루 20만 원이면 한 달 600만 원입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형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너도 운전 경력 30년이잖아. 딱 맞을 거야. 체력도 되고 기술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제격이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개인 택시 해볼까 해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전 많이 하면 허리 안 좋아지는데 그냥 좀 쉬다가 천천히 생각해요. 천천히 생각하면 퇴직금만 까먹어요. 지금 당장 일 시작해야 노후 자금이라도 모으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7,500만 원. 차량 구입비가 3천만 원. 합치면 1억 원 넘게 듭니다. 퇴직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택시기사 커뮤니티에 들어가 글들을 읽었습니다. 개인 택시 최고예요. 저는 하루 15만 원씩 법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 강추합니다. 앱 배차 시대라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수입도 안정적이고요. 긍정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정적인 글도 덜어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운전은 제 평생이었습니다. 30년을 해온 일이었습니다. 기술도 필요 없고 체력도 그럭저럭 되니 저 같은 사람에게 딱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거 아니면 우리 노후 대책이 없어요. 연금만으로는 못 살아요. 제발 믿어줘요.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봐요. 대신 몸 상하지 않게 적당히 해요. 고마워요. 절대 후회 안 시킬게요. 그렇게 저는 개인 택시 면허를 샀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에 전세금에서 3천만 원을 빼내 차량을 샀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시 일할 수 있어. 돈도 벌 수 있어. 첫 출근 날 새 차 핸들을 잡았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침 6시에 시동을 걸고 앱을 켰습니다. 띵, 배차 요청이 떴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은 대답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봤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야.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그날 하루 15만 원을 벌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오늘 15만 원 벌었어요. 진짜요? 다행이네요. 다행 정도가 아니에요. 한 달이면 400만 원 넘게 벌 수 있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 말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평생 직업 월 500 기본 앱만 켜면 배차가 줄줄이. 그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무실에는 택시 사진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능숙한 말투로 저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인 택시 알아보러 오셨죠? 네, 그런데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십니다. 면허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거든요. 중개인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작년만 해도 7천만 원 하던 면허가 지금은 8천만 원 넘어갔어요. 내년에는 9천까지도 갈 겁니다.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더 비싸집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차량은 어떤 게 있나요?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2019년식 소나타. 주행거리 12만 킬로. 상태 아주 좋아요. 면허랑 차량 합쳐서 9,800만 원인데 사장님 보니까 성실해 보이시니까 9,500에 드릴게요. 9,500만 원. 퇴직금이 1억 4천만 원이었으니 거의 대부분을 쏟아붓는 셈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큰 돈인데 좀 더 저렴한 건 없나요? 사장님, 이게 투자예요, 투자. 지금 넣으면 2년 안에 본전 뽑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순수익이에요. 게다가 면허값은 계속 올라요. 나중에 팔아도 손해 안 봅니다. 중개인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에 기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4천만 원 중 9,5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4,500만 원. 그나마 전세금으로 묶여있는 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벌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틀 후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흰색 소나타. 제 차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개인 택시였습니다. 핸들을 잡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첫 달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점심에 잠깐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가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앱을 켜면 배차 알림이 폭죽처럼 쏟아졌습니다. 띵띵띵. 거절할 틈도 없었습니다. 손님 내리자마자 또 다음 손님. 강남에서 잠실, 잠실에서 여의도, 여의도에서 인천공항. 쉴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가 좋았습니다. 할증이 붙으니 짧은 거리만 가도 2만 원씩 찍혔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만 뛰어도 10만 원은 벌었습니다. 하루 수입이 20만 원, 어떤 날은 3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을 계산해 보니 순수익이 550만 원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유류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다 빼고도 말입니다. 여보, 이번 달 550만 원 벌었어요. 아내 앞에 현금 다발을 놓았을 때 아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진짜요? 당신 대단해요. 그렇죠. 다음 달은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진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아내의 그 말이 저를 더 신나게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일하고 매일 돈을 버는 당당한 가장이었습니다. 차 안은 제 새로운 사무실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며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일한 만큼 벌었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대화는 제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회사원 손님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거는 내일 보고 올릴게요. 네, 걱정 마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저처럼 퇴직하면 뭘 할까? 어떤 날은 연인들이 탔습니다. 뒷좌석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나도. 다음 주에 또 보자. 그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 나처럼 나이 들겠지. 어떤 날은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사님, 천천히 가주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네,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갈게요. 할머니를 내려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매일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둘째 달도 좋았습니다. 수입이 520만 원. 첫 달보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셋째 달에는 480만 원. 조금씩 줄고 있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들쭉날쭉한 거지. 곧 다시 오를 거야. 넷째 달 450만 원. 여보, 이번 달은 좀 적네요. 괜찮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다음 달엔 나아질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곧 다시 좋아질 거라고. 아, 이 길이 내 제2의 인생이구나. 핸들을 잡고 도로를 달릴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퇴직금을 날린 게 아니라 미래를 샀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상승 곡선이 사실은 착각이었다는 걸. 그리고 곧 제 앞에 무너지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해 가을. 9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차를 몰고 나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앱을 켰는데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 시간대라 배차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는데 그날은 10분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좀 늦네. 별 생각 없이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첫 배차가 떴습니다. 강남역에서 잠실까지.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은 대답도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다 그랬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배차가 뜸했습니다. 오전에 3건, 점심 먹고 나와서 4건, 저녁 시간대에도 고작 5건, 하루 총 12건. 예전 같으면 20건은 거뜬히 했는데 말입니다. 오늘 운이 나쁜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배차 알림이 점점 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켜두기만 해도 쏟아졌는데 이제는 알림 한 번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한 달 수입을 정산해 봤습니다. 380만 원. 전달보다 7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좀 적네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배차가 잘 안 떠요. 요즘 이상해요. 그래도 380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점점 줄고 있어요. 이러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10월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 수입이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앱을 켜놓고 1시간을 기다려도 배차가 안 뜰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답답했습니다. 택시기사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배차 왜 이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플랫폼 택시가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가 밀리는 것 같아요. 앱에서 일반 개인 택시를 뒤로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배차 순서 조작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도 난리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완전 망했어요. 플랫폼 택시들은 수수료 내니까 앱에서 먼저 배차 주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기사들을 만나도 비슷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어때요? 아이고 말도 마요. 요즘 완전 쫄딱 망했어요. 저도요. 하루 5만 원도 못 버는 날이 있어요. 배차 경쟁이 너무 치열해. 플랫폼 택시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같은 개인 택시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나아질 거야.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배차가 안 뜨면 직접 손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역 앞에서, 번화가에서, 병원 앞에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손을 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들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저 빈 차로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11월 수입은 32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320이에요.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어요? 배차가 안 돼요. 손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량 할부금도 내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는데.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차량 할부금 80만원, 보험료 35만원, 유류비 한 달에 70만원, 생활비 최소 150만원, 합치면 335만원. 이번 달 수입으로는 15만원 부족했습니다. 겨울 되면 다시 좋아지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택시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280만원. 3달 사이에 27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명절 지나면 회복하겠지. 1월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봄 되면 괜찮아지겠지. 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긍정적인 이유를 찾았습니다. 겨울이 문제라고, 명절 시즌이라 그렇다고, 경기가 일시적으로 나빠서 그렇다고.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수입이 23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다음 달엔 80만 원씩. 비상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허리도 점점 더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점심에 집에 들어와 누워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요. 돈 아까워요. 파스 붙이면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앱을 켜고 새벽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심야 할증에 손님도 많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배차 한 건 뜨지 않았습니다. 띵 마이너스. 겨우 알림이 왔습니다.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차가 취소되었습니다. 손님이 취소했습니다. 아마 더 가까운 택시를 찾았겠죠. 다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또 알림.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손님을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2km. 요금 5,000원. 감사합니다. 손님은 대답도 없이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배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전엔 하루 20건 하던 게 이제는 8건. 어떤 날은 5건. 최악의 날에는 3건밖에 못 뛰었습니다. 오늘 하루 3건이라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35,000원. 유류비 빼면 5,000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5,000원.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다가 울컥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손님들은 달랐습니다. 앱에서 가까운 택시 배정만 눌렀습니다. 그 버튼 하나가 제 생계를 좌우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500m 밖에서 호출했습니다. 저는 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밀렸습니다. 가까운 택시가 배차받았습니다. 그 가까운 택시 경쟁에서 저 같은 나이 든 기사는 항상 뒤처졌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안전운전을 하다 보니 느렸습니다. 그게 죄가 되었습니다. 2월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200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80만원. 차량 할부금 80만원 내고 보험료 35만원 내고 유류비 70만원 쓰고 나니 손에 쥔 건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5만 원 적자였습니다. 이게 뭐야, 일을 해서 손해를 보다니. 통장에서 돈을 뺐어야 했습니다. 비상금이 점점 줄었습니다. 4천만 원 있던 비상금이 3,800, 3,500, 3,200으로 줄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줄었는데 유류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리터당 1,600원이던 게 이제는 1,800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유류비가 80만 원으로 다시 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험료도 올랐습니다. 할부금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줄어드는 건 수입뿐이었습니다. 더 많이 뛰어야 해. 더 오래 일해야 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 5시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도 아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밤샘 운전이 반복되었습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신호등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3월 어느 날 운전 중에 갑자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손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왜 세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허리를 주무르며 숨을 골랐습니다. 진땀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네요. 장시간 운전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지 마시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쉬셔야 합니다. 2주요? 네. 지금 무리하시면 더 악화됩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2주를 쉬면 수입이 0원이었습니다. 차량 할부금은 어떻게 내고, 보험료는 어떻게 내고,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약으로 버틸 수 없나요? 약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쉬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처방받은 진통제를 약국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쉬면 바로 적자야. 쉴 수 없어. 진통제를 먹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앱을 켰습니다. 배차 없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괴로운 생존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나가고, 통증이 오면 차를 세우고 약을 또 먹고 다시 운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똑바로 누워도 아팠습니다. 여보, 제발 병원 가요. 이러다 큰일 나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요. 약 먹으면 돼요. 약으로 버티는 게 어딨어요. 제대로 치료받아야죠. 치료받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우리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은 퀭했고 볼은 꺼졌고 머리는 하얗게 샜습니다. 이게 나야. 1년 전에 나는 어디 갔지? 기억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첫 달에 550만 원을 벌고 아내 앞에 현금 다발을 놓았던 그날을, 아내가 웃었던 그 순간을, 당신 진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 말을.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진통제를 한 알 더 먹었습니다. 앱을 켰습니다. 배차 없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800만 원.
4천만 원이었던 비상금이 1년 반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1년 안에 바닥이 날 게 분명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안 되겠어요.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가요? 택시요. 이거 계속하면 우리 파산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면허 파는 거 알아볼까 해요.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봐도 지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버티면 더 손해예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다음날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아, 네. 그런데 사장님, 요즘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요? 2019년식이면 한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간 길을 의심했습니다. 6천만 원이요? 제가 2년 전에 9,500에 샀는데요. 네, 알아요. 그런데 요즘 개인 택시 내놓는 분들 정말 많아요. 공급 과잉이에요. 플랫폼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많으니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제가 3,500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0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부부가 2년은 더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중개업소에도 전화했습니다. 혹시 더 나은 조건이 있을까 싶어서요. 요즘 시세가 5,500에서 6,000 정도예요. 그것도 빨리 팔리면 다행이에요. 제발 좀 더 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2년 전에 9,500에 샀거든요. 사장님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시장이 그래요. 요즘 누가 개인 택시를 사려고 해요. 다들 플랫폼 택시하지. 개인 택시는 돈 안 되는 거 이제 다 알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은 할부금이 7천만 원. 6천만 원에 팔면 1천만 원 빚이 남습니다. 게다가 중개 수수료까지 빼면 더 손해였습니다. 팔아도 빚이 남는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4천만 원 중 9,500만 원을 넣어 산 면허. 제 노후의 희망이었던 그 면허가 이제는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매달 적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버텨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6월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1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빼면 마이너스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지금 팔아야 해. 결심했습니다. 중개업소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럼 6천만 원에 내놓을게요. 그래도 빨리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팔렸나요? 네, 문의는 몇 건 있었는데 실제로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요즘 다들 조심스러워해요. 그럼 가격을 더 낮춰야 하나요? 글쎄요, 5,800 정도로 낮추면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8월 중순이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사겠다는 분 나타났어요. 근데 6,500에 해주실 수 있으세요? 6,500요. 6,000으로 내놨는데요. 시세가 좀 올랐어요. 요즘 또 사려는 사람이 생겨서요. 이 기회 놓치면 또 언제 팔릴지 몰라요. 고민했습니다. 6,500이면 그래도 조금은 나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팔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계약서 준비할게요. 일주일 후 계약을 했습니다. 받은 금액 6,500만 원.
중개 수수료 100만원 빼고 6,400만원. 할부잔금 7천만원 갚고 나니 600만원 빚이 남았습니다. 그 600만원은 통장에서 빼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00만원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팔았어요. 네. 얼마 받았어요? 6,500이요. 할부 갚고 나니 400만원 남았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요? 퇴직금 1억 4천 중에 9,500을 넣었는데 결국 400만원만 남았어요. 9,100만원을 날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됐어요. 그냥 됐어요. 아내도 울먹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마음, 텅 빈 통장, 텅 빈 미래. 61살에 시작한 개인 택시. 제2의 인생이라고 믿었던 그 길이 저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63세 다시 빈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산 면허는 사라졌고 2년간 흘린 땀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남은 건 망가진 허리와 400만원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캄캄한 어둠만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면허를 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이상했습니다. 차에 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앱을 켤 필요도 없었습니다. 배차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더 불안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어떻게 살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왜 안 먹어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멈춘 게 잘한 거예요. 뭐가 잘한 거예요? 9천만원 날렸는데. 그래도 몸 상하기 전에 그만둔 거잖아요. 더 버텼으면 허리 더 망가지고 돈은 더 날리고 그랬을 거예요. 아내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버텼으면 더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어쩌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나이가 많긴 해도 아직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누가 63 노인을 써주겠어요. 알아봐야죠. 아내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모집 마이너스 60대 우대. 주유소 야간 근무 마이너스 연령 무관. 물류센터 보조 마이너스 시니어 환영.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조건을 읽었습니다. 물류센터 보조 시니어 환영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조건을 읽었습니다. 월급 180만원, 200만원, 220만원. 택시 할 때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은 끊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커피도 끊었습니다. 통신비도 최소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통장 잔고는 2,200만원. 여기에 면허 팔고 남은 400만원 합쳐서 2,600만원. 이게 저희 부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한 달 생활비 150만원이면 17개월 버틸 수 있어. 그 안에 일자리를 찾아야 해. 이력서를 썼습니다. 학력, 경력, 자격증. 쓸 게 별로 없었습니다. 중졸. 30년 회사 운전직. 운전면허 1종 보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경비 자리에, 주유소에, 물류센터에. 하루에 5군데씩 지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물류센터였습니다. 출입 차량 안내 자리였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주 6일 근무. 월급 220만 원. 면접날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20년 묵은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해서 입으니 괜찮았습니다. 면접관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되셨네요. 네, 30년 했습니다. 개인 택시도 하셨고요. 네, 그런데 여건상 그만뒀습니다. 이 일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량 안내하는 건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출근이 힘들 수 있는데요. 새벽 근무는 익숙합니다. 택시 할 때도 새벽에 많이 나갔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붙었어요. 진짜요? 네,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월급은 220만 원인데 그래도 매달 고정 수입이 있으니 다행이죠. 그럼요. 이제 좀 안정되겠네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왔습니다. 물류센터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5시 정각. 물류센터 정문 앞에 섰습니다. 관리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차량들 안내하시면 됩니다. 택시, 화물차, 배달차 구분해서 각 구역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며칠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첫날은 긴장됐습니다.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택시, 화물차, 배달, 오토바이. 손짓으로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택시는 왼쪽으로요. 화물차는 오른쪽 2번 게이트로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배차 걱정도 없고 수입 걱정도 없고 유류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됐습니다. 빚도 없었습니다. 할부금도 없고 보험료도 없고 차량 유지비도 없었습니다. 220만 원은 온전히 제 돈이었습니다. 오후 2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직 해가 높았습니다. 택시 할 때는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몸도 점점 편해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으니 허리에 무리가 덜 갔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새벽에 나가도 8시간 자고 일어나니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20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니 뭉클했습니다. 여보, 월급 나왔어요. 얼마나요? 220만 원이요. 다행이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그러게요. 생활비 내고 조금씩 모으면 되겠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63. 다시 새벽으로 돌아온 사람. 퇴직금 9천만 원을 날렸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오후 2시 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들러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들고 갑니다. 3,500원. 예전 같으면 아까워서 못 샀을 돈인데 이제는 이 정도 여유는 부릴 수 있습니다. 커피를 들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정류장 앞으로 택시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노란색 개인 택시, 은색 플랫폼 택시, 검은색 모범 택시. 그 택시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2년 전 저 안에 있던 제 모습을. 핸들을 잡고 앱을 켜고 배차를 기다리던 모습. 손님을 태우고 미터기를 켜던 모습.
새벽 거리를 헤매던 모습, 허리 통증을 참으며 운전하던 모습, 웃음이 나옵니다. 씁쓸한 웃음이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밖을 봅니다. 또 택시가 지나갑니다. 저 기사는 지금 얼마나 벌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저처럼 힘들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점심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일찍 왔네요. 어서 씻고 와요. 네. 씻고 나와 밥상 앞에 앉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지만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여보, 오늘 일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날씨가 좀 더웠는데 그래도 할만했어요. 다행이네요. 몸은 안 아파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허리도 괜찮아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밥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30분쯤 눈을 붙이니 개운했습니다. 택시 할 때는 낮잠 같은 거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이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걷습니다. 의사가 허리에 좋다고 했습니다. 30분쯤 걷다 보면 공원이 나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습니다. 택시 할 때는 이런 노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손님 찾으면서 보냈으니까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는 점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더 많아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경고했습니다. 개인 택시 시장 포화, 플랫폼에 밀려나는 개인 택시 수익 급감의 폐업 늘어. 그런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9,500만 원을 넣은 뒤였으니까요. 인정하면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저는 단지 그 변화를 외면하고 버티기만 했습니다. 곧 좋아질 거야, 겨울 지나면 나아질 거야, 명절 지나면 회복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버텼습니다. 그 대가로 1억 넘는 퇴직금을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9,100만 원. 30년 일해서 모은 돈이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면허값이 계속 오를 겁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3천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월 500은 기본이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2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개인 택시 최고 하루 20만 원씩 벌어요. 그 글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였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글을 안 썼습니다. 저처럼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둘러싼 시장이 살아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운전을 30년 했다고 해서 개인 택시가 적합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성실해도 시장 자체가 죽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돈을 한 번에 걸면 안 된다는 걸. 퇴직금 전부를 면허에 쏟아부은 게 실수였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일부는 안전한 곳에 두고 일부만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쯤 손해를 봐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됩니다. 저 기사는 괜찮을까? 저처럼 힘들진 않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산책 다녀왔어요. 네, 저녁은요? 배불러요. 나중에 먹을게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요? 고마워요. 그동안 힘들었는데 참아줘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더 힘들었죠? 그래도요. 당신 덕분에 버텼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제 천천히 살아요. 그래요. 천천히 살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배차 걱정도 없었습니다. 빚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비록 63세 나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이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한 곳에 다 걸지 마십시오. 시장을 먼저 보십시오. 변화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저의 실패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연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